민선 8개 충청북도가 60조 투자 유치를 공언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정부 핵심 과제와 연계한 투자 유치 전략을 내놨습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보석 석방 1년 10개월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파특보에 화재가 집중된다는 충북 소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 한파 일수는 65일로 지난해보다 20일 이상 많습니다. 고전하던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센터 박지수의 복귀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민선 8기 60조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이 두 산업에 대해 특화단지를 선정하는데 일단 여기서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또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레이크파크 사업도 추진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M15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확장하는 데 5년간 무려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기존 M15보다 더 큰 M17 공장 예정 부지가 있는데 지금은 투자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투자 유치 전략은 이런 대기업, 특히 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모 중인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가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부가 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혜택을 줘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어서 지정받으면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4조 원 투자를 약속한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특화단지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되는데 전국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지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송 국가산단을 중심으로는 바이오 관련 대기업 유치가 추진 중입니다. 절대농지 문제로 개발이 막혀 있는데 이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회발전 특구와도 딱 들어맞습니다. 저희의 구상대로 개발이 된다면은 우리 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중앙정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산업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도 추진됩니다. 우선 진천과 괴산 지역에 중부권 최대 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전문 투자 유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첨단 산업 특화된 기업 유치를 중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투자 유치 쪽에서도 민간 투자자 유치나 관광 관련한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충청북도는 투자 유치 부서의 규모를 키워 처음으로 투자 유치 국도 만들고 25개 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 합동팀도 만들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지난 4년보다 50% 많은 60조 원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와 주민을 잘 설득해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청주상당구 국회의원이 보석 석방 1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국회의원. 보석 석방 상태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정에서 재수감됐습니다. 170일 정도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대전 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하고 앞선 1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정 전 의원에 대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보고 누락, 유권자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투병 중 별세한 한병수 청주시 의원의 장례가 청주시 의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청주시 의회는 발인 1인 내일 오전 청주시 의회 옛 청사 앞에서 고 한병수 의원 의회장 연결식을 엄수합니다. 고 한병수 의원은 지난달 처음 암 진단을 받은 뒤 며칠 만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그젯밤 10시 충북대병원에서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에 입성한 고 한병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으로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겨울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파특보도 자주 발효됐지요. 충북 소방이 분석을 해보니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평소보다 25% 이상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지난달 21일 음성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설 명절을 맞아 모인 일가족 7명이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9도, 창고에 석유 난로를 오래 켜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음성의 또 다른 주택에서 난 불로 주택과 창고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불이 나기 3시간 전 집주인이 화목 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외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두 화재 모두 당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을 때였습니다. 땔감 같은 나무, 그게 이제 근접해 있다 보니까 열을 받으면 이제 그쪽으로 보일러하고 그 난로나 주변에 가연물을 좀 이격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충북 소방이 한파와 화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한파특보가 발효된 날에 화재가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은 모두 100일이 넘는데요. 이때는 평소보다 25% 이상 불이 더 많이 났습니다. 원인을 보면 추운 날씨 때문에 난로나 보일러, 열선 등 난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매년 늘었습니다. 특히 절반 가까이는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은 겨울 화재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난로 등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하는 경우에 불씨가 주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였던 한파 일수는 이번 겨울 1월 말까지 모두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일 이상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올겨울 여자 프로농구의 정규 시즌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6개 팀 가운데 상위 4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 하위권에 머물던 청주 KB스타즈가 후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며 봄농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역시 팀의 주축인 박지수 선수가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종료를 알리는 버저비터와 함께 림에 올려놓은 슛. 비디오 판독 끝에 동점을 허용했고 이어진 연장 승부에서 하나 원큐에 10점 차로 졌습니다. 올스타전 이후 후반기 들어 열린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KB로서는 최하위 팀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변수는 역시 팀의 주축 박지수였습니다. 4쿼터 초반 손가락 부상으로 물러나자 선수들은 흔들렸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지수가 없었을 때 저희는 계속 맞춰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토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는 저희 지수가 빠졌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선수들이 지수가 빠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공황장애를 겪던 박지수가 경기에 다시 나선 것은 지난 12월 17일. 이전까지 팀은 2승 11패에 머물렀지만 박지수의 복귀 이후 6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삼성생명전에서 21점 차의 대승을 거두며 상대 감독이나 선수들로부터 박지수가 역시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4위까지는 3.5게임 차.
남은 8경기에서 대여섯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도 배워갔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8경기 어떻게 해서는 또 다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언니들과 또 저희 팀 동료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슬의 안정적인 경기력도 관건입니다. 경기당 14.76점을 득점하고 있지만 최대 30점에서 최소 3점까지 경기 기복이 심합니다. WKBL 최고의 슈터로 인정받고 있지만 3점슛 성공은 28.3%로 지난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청주 KB에게는 8경기만 남았습니다. 매 경기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결승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의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마지막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21%로 지난해 8월 둘째 주부터 25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5%에 달했던 지난해 12월보다는 최근 전주 대비 하락폭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한편 1월 마지막 주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도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1월 물가 동향을 보면 전기와 가스, 수도가 26% 급등했고 공업제품이 6.4%, 집세 등 서비스가 4.2%, 농축수산물은 1.4%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등유 36.6%, 도시가스 35.1%, 지역 난방비가 34.6%, 전기료가 29.5% 올랐고 식품 가운데에는 부추가 62.7%, 당근이 46.9% 폭등했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상하수도 요금, 또 배춧값 등은 지난해 1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모금액은 200억 3,600만 원으로 당초 모금 목표액을 약 17억 2천만 원 초과했습니다. 기업체 등 법인이 70.1%를 차지했고 개인이 19.6%, 모임단체 10.3% 순이었습니다. 연간 모금액이 2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초까지 이어진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서도 모금 목표액을 초과하며 사랑의 온도 116.2도를 달성했습니다. 한옥과 성당,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 둘의 절묘한 조합을 이룬 건축물이 있습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청주 성공의 성당인데요. 오늘 문화 있다 시간에서는 동서양의 조화를 간직한 이 한옥 성당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소개합니다. 굽이굽이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한옥 성당. 팔작지붕을 갖춘 목조 한옥 건물로 첫인상이 정겹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 묵직한 나무향이 공간을 감쌉니다. 밟으면 아늑한 느낌이 드는 목조 마루바닥. 곳곳에 90년 가까운 세월이 배어 있습니다. 이 성당을 건축한 건 1935년. 기둥이며 석가래 하나도 허투루 쓴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쪽에서 소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백두산에서 그 전나무를 구해서 압록강 그리고 또 서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건축학적으로도 동서양의 조화가 독특합니다. 한옥 전통의 장방형 구조를 갖췄지만 넓은 전면 대신 좁은 면에 출입구를 냈습니다. 한옥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양의 전통적인 교회당 구조인 바실리카 양식을 결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옥 구조에서 중앙 부분의 기둥 간격을 넓게 하고 양측의 기둥 간격을 좁게 할 경우에 바실리카식 성당에서 나타났던 신도석과 양측의 층랑 구조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었고요. 북쪽으로 신이 드나든다는 동양 사상에 따라 제단을 북쪽에 두고 창문도 우리 전통 창호를 아치 형태로 결합하는 등 동서양의 절묘한 조화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치형 창호와 네모난 창호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창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성당의 대부분의 창호들은 격자형 창살을 썼는데 이 성당에서는 A자형 창살을 썼어요. 십자가를 투영시키는. 공식 등록된 문화재지만 지금도 예배당으로 씁니다. 빨리 낡기 마련인 목조 건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는 데는 긴 세월 여러 사람들의 정성이 뒷받침됐습니다. 병충해 같은 것도 예방하려고 우리 신도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풀도 뽑고 모래도 뿌리고 또 어머님들이 여기 자주 여기 애안을 닦아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CTV도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소화기도 잘 비치가 돼서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공간이 되는 것. 90년 전 이 성당을 지은 선교사들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이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건한 그런 힘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삶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와 단양, 괴산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 6구가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중안탄면과 단양군 대강면, 또 괴산군 연풍면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 6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충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야생 멧돼지는 지난 2021년 11월 첫 발견 이후 5개 시군에서 누적 301마리입니다. 6대1의 경쟁을 뚫고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자에 선정된 충청북도가 최고 100억 원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소비세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올해 국세청이 충청북도에 보낼 28조 원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충청북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17개 시도 가운데 한 곳이 맡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정부가 지방 몫으로 보낸 지방소비세를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동거남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동거남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3단봉을 휘둘러 동거남을 숨지게 한 뒤 한 달 이상 시신을 방치하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진천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4년 동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구는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2017년 2,789만 원에서 2020년 3,380만 원으로 4년 만에 591만 원, 21.2% 증가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급여 상승률은 전국 모든 시군구를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진천구는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거주지를 진천으로 대거 옮겼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6일까지 화재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인력 7,094명과 장비 520여 대를 투입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 태우기 등으로 도내 행사장 17곳에서 산발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주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가구를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충주시는 이달 말까지를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충주톡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생계와 의료, 주거, 연료비 등 긴급복지가 우선 제공되며 맞춤형 급여 등 공적 지원이 연계됩니다. 충주시는 공적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2025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군민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세계 국악 엑스포 영동 개최 당위성을 알리는 SNS 챌린지 1호 참여자로 직접 나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지사, 군의회 의장 등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습니다. 영동군은 또 오는 5일 예정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지역 축제나 행사마다 엑스포 유치 염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5월에는 범군민 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영동군이 제출한 2025 세계 국악 엑스포 개최 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승인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로 제출됐으며 오는 7월쯤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는 4월부터 충북도 내 결식 우려 아동 600명에게 주 5일치 밑반찬이 제공됩니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 1년 동안 비용을 지원하고 도시락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리와 배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